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4월 12일 월요일 단타로 10% 수익 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상승했었던 종목들 상한가 포함해서 어떤 종목들 상승했었고 그 이유 어떤 재료로 움직였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어떠한 이슈와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해양조, 보해양조. 좀 알아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이제 결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몇 종목이 금요일 날 움직이긴 했습니다. 자, 보해양조가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그 이슈도 있지만 원래 예전에 이 종목이 유시민 관련주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유시민 씨가 이 종목을 사회 이사로 잠깐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시민 관련주로 좀 웃기는 종목입니다. 뭐 보혜 양조 재작년 그리고 2018년도 때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흑자 전환을 이뤄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양조 유시민 씨가 최근에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이외에 친문의 주자로서 나설 사람이 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틈새를 좀 파고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 이렇게 그렇게 상승 나왔고 이 CS라는 종목은 상한가 벌써 이제 두 번이 나왔네요.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새롭게 편입이 된 종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상한가 풀렸을 때 그때 한번 매매 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D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 관련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매매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테크, 자 이런 종목은 좋죠. 거래량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또 이재명 관련주로도 살짝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우아이비도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됐죠. 자, 그 이외에 금요일날 주가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정치 테마주,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인해서 중소형 건설사 관련한 리모델링 종목들,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코로나 종목도 간간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자 월요일날 좀 봐야 할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벽산이라는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분봉을 보시면 자, 목요일날 주가가 상승 구간이 세게 나와줘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4,680원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900원짜리가 4,6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하루 하고 한 1시간 정도 그 순간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죠. 자,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 이후 다시 상승, 하락, 상승. 주가가 물론 이렇게 바로 상승한 경우도 있겠죠. 상한가 3번씩 나오는 종목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CS 같은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서 뭐 2,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으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 자, 상승 이후에 하락, 지금 모습이 이런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상승 하락 나왔죠. 상승 하락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나타나겠죠. 다시 상승으로 가는지 다시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이건 알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4,680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4,100원까지 주가가 조정이 있었어요. 일단 오른 폭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지금 순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럼 우리가 일단 시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봉도 보시면, 자, 월요일 날 이런 모습으로 출발이 되겠죠. 그러면 딱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침에 시초가와 함께, 시초가가 뭐 상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는 뭐 보합권 내지 마이너스에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차트하고 좀 비슷한 차트가 크라운 제거라는 차트가 있어요. 좀 많이 비슷한데,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시초가가 낮게 출발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저점을 잡고 바로 그날 상승권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벽산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짜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출발을 해서 거기서 마이너스 출발을 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내가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 보혜 양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료의 크기가 갖고 있는지, 재료의 힘이 어느 정도 센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공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보혜 양조도 그렇고 시공테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상한가가 얼마큼 센지를 좀 알아보려면 일단 과거 매물대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매물대가 좀 두텁게 있는 편이고, 매물대가 깔끔하게 이게 딱 정리된 부분은 아니에요. 보혜양조 한번 살펴볼까요? 보혜양조도 매물대가 깔끔하게 형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좀 공통점이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는 거죠. 보조지표들 많이 사용하실 건데, 보조지표는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보조지표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 보조지표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후행성이 아닌 지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게 과연 거래량이더라고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체크 늘 하시고, 이 보혜양조하고 시공테크 위치, 주가 위치는 뭐 그렇게 완전히 완벽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부분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우 IC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야말로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죠.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죠.
시가총액 1,600억이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그래도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좀 작아요. 주식수도 유통주식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 같죠. 실적도 좋아요. 그러면 일단 대주주 지분율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70%가 넘네요.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은 20%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실적도 좋고, 최근에 창투자 관련 테마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가 엮여 있고, 그러면 매력적이죠. 그래서 한번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매매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승일 그리고 경남스틸 두 종목인데, 자, 경남스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종목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 홍준표 정치인으로서 이미 그 사람 끝난 사람 아니냐, 뭐 더 이상 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세가 견고한데 홍준표 후보로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은 주식대로 봐야 되고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이 혼자서만 어떻게 출마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세 자체가 일단 이제 확고해졌기 때문에 뭐 몇몇 의원들이 뭐 나가거나 출당을 하거나 그래서 뭐 새로운 판을 짜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입당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3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당 후보로 올라가는 순간 지지율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찌됐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런 한 뭐 예측과 시나리오가 결부가 됐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이 경남스틸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세균 관련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세균 관련주도 굉장히 상승을 흐름이 좋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승일도 말씀 한번 좀 드려보면, 자, 상한가 세방 이후에 논리목 구간에서도 계속 주석적인 상승 구간이 나왔죠. 왠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죠. 그렇죠.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 중에서 상승을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주가적으로 상승하겠지라고 해서 가는 종목이 있죠. 애니능률 같은 건 이제 그렇게 바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접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푸른저축은행 애니능률은 바로 이 자리에서 가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한 번 더 접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몇 종목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계속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주말에 날씨가 좀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도 못 나가실 텐데 건강관리 다 유의하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